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의 설치 기준을 세 가지만 쓰시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자,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의 설치 기준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세 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5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관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상용 전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용 전원으로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내관선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죠.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표시등과 전압계 2가지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증폭기에는 비상 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 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3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 2가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로는 증폭기 및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네 번째 기준이고요. 자, 5번째 기준은 자,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는 내용 중에서 3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바닥에서 2m 되는 곳에서 점등하였을 때 바닥면의 조도가 200룩스로 측정되었다. 자, 유도등을 0.5m 밑으로 내려서 설치할 경우에 바닥면의 조도는 몇 룩스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자, 이것은 조명의 조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실게요. 자, 여기가 지면입니다. 지면. 자, 지면이고, 자, 지금 문제에서 지면으로부터 2m죠. 바닥에서 2m 되는 곳에, 자, 바닥에서, 자, 여기가 2m입니다. 2m 되는 곳에 이렇게, 자, 대형 피난 유도등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그때 이 바닥면에서의 자, 조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20룩스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20룩스가. 자, 그때 이 유도등을 0.5m 밑으로 내려서 자, 0.5m만큼 밑으로 내려서 자, 여기에서 점등을 한다면 이 바닥에서의 자, 조도가 얼마겠느냐? 자, 이걸 물어본 거죠. 0.5m만큼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게 있죠. 조도. 자, 바닥에서의 조도와 그리고 거리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요. 자, 바닥에서 높이가 자, R 미터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여기가 이제 조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광원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바닥에서의 자, 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공식이 있냐면 자, 조도는 R제곱분의 I로 구할 수가 있죠. 즉, 이 조도는 이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자, 바닥에서 떨어진 거리가 짧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조도는 더 밝을 수밖에 없겠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한다는 거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2m 떨어져 있을 때의 조도가 20룩스예요. 자,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때 20은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거리가 2m일 때 조도가 20룩스예요. 그러면 0.5m만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1.5m가 되겠죠. 그렇죠? 1.5m. 그러면 1.5의 제곱분의 1 때 이때는 얼마냐 조도가 이렇게 세우는 거죠. 비례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향의 곱과 외의
항의 곱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x는 요거 x 곱하기 요거 4분의 1이죠. x 곱하기 자 4분의 1은 20 곱하기 1.5의 제곱. 1.5의 제곱이 얼마예요? 2.25인가요? 2.25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줘요. 4를 곱하면 바로 x의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얼마가 나오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35.56 정도 됩니다. 35.56 룩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m 떨어진 곳에서의 자, 조도는 35.5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 식이 조금 다르죠? 자, 똑같아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자, 교재에서 설명을 드린 식은 이렇게 돼요. 20룩스 대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조도는 자, 20룩스일 때가 얼마예요? 거리가 2m죠.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 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1.5m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1.5의 제곱분의 1이다. 이 식이나 같은 식이에요. 비례식이에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떻게 해서 풀어든 조도는 35.56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5.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훈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외피의 공칭작동 온도를 색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색상별 공칭작동 온도를 쓰시오. 자, 보시면 정훈식 감지선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일반 감지기와 다르게 이렇게 전선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시면 색상별로 공칭작동 온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보시면 백색, 청색, 적색 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색상별로 공칭작동 온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백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공칭작동 온도가 몇 도예요? 바로 80도 미만입니다. 80도 미만. 그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80도 이상, 120도 미만이 되겠고요. 그리고 적색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120도씨 이상이다 라고 해서 공칭작동 온도를 이렇게 색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공칭작동 온도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에 대한 설치 계략도이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공기 흡입형.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곳에 공기를 흡입해서 그 공기 안에 있는 연기의 성분을 분석하여 감지하는 그러한 연기 감지기 중에 하나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문항에서 이 감지기의 동작 원리를 쓰라고 했습니다. 동작 원리입니다. 자, 어떻게 쓰시냐면 이거죠. 자, 평상시 공기 흡입 펌프가 흡입 배관을 통하여 주위 공기를 계속 흡입하고 화재 발생 시 흡입된 공기 중에 함유된 연소 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이것이 바로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의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그 흡입한 공기 안에 있는 즉 연기죠. 연기 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해서 감지하는 감지기가 바로 공기 흡입형 감지기라는 거죠. 자, 이제 2번 보실게요. 이 감지기에서 공기 흡입 배관망에 설치된 가장 먼 공기 흡입 지점. 자, 여기죠, 여기. 가장 먼 공기 흡입 지점에서 감지 부분까지, 여기까지 수신기까지 몇 초 이내에 연기를 이송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는가. 자, 여기 말단으로부터 수신기까지 자, 연기를 이송할 수 있는 성능 몇 초 이내예요? 바로 120초 이내인 거죠. 2분 이내에 연기를 이송시켜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20초 이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물음에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이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나와 있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고 명칭을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있죠? 공통신호입니다. 공통신호. 자, 신호의 종류가 공통신호입니다. 공통신호로서 수신해서 지금 화재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공통신호이기 때문에 자, 어떤 거다? 바로 P형 수신기이죠. P형. 그래서 공통신호니까
P형입니다. P형, R형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자, 이번에는 자, 공통 신호가 아니고 고유 신호죠. 고유 신호. 자, 고유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고유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R형 수신기가 되는 거죠. R형 수신기. 그렇죠? 다음 3번. 자,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중계기를 의미하는 거죠.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 중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4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자, 시각 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의 시각 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뭐예요? 바로 시각 경보 장치를 말하는 거죠. 시각 경보 장치. 다음 5번.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으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바로 P형 수신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모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그리고 배연 설비 등의 가압 송수 장치 또는 기동 장치 등을 제어하는, 이걸 제어 기능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P형 수신기인데 바로 어떤 P형 수신기예요? 예, 복합식이 들어가겠죠. 복합식. 그래서 P형 복합식 수신기를 말하는 겁니다. P형 복합식 수신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 6번을 보시면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으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자, 고유 신호이기 때문에 R형 수신기가 되는 거죠. R형 수신기인데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뭐예요? R형 복합식 수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형 복합식 수신기가 되고요. 다음 7번. 수동 누름 버튼의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 수동 누름 버튼.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발신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7번은 발신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 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게 뭐예요? 열이나 연기, 불꽃,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한대요. 바로 감지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를 통틀어서 감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감지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9번.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경계구역의 정의죠. 경계구역. 이렇게 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의 정의에 맞는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로에서 단자 A, B 사이에 교류전압 220V를 가했을 때 자, CD 사이의 전위차는 몇 볼트인가? 단 주파수 F는 60Hz라고 했습니다. 사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C 지점과 D 지점 사이에 전위차를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전위차. 그래서 어떻게 보실 거냐면은 자, 기준을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위차는 동일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잡든. 그래서 먼저 여기 인덕터 있죠. 15파이분의 1 헨리, 20파이분의 1 헨리를 무엇으로 바꿔주냐? 바로 저항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항값으로. 자, 그럼 먼저 여기 15파이분의 1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유도성 얼마예요? 리액턴스로 바꿔주는 거죠. 자, XL은 2파이 F L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전기, 소방 전기에서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2파이 F L이었어요. 그 L 값이 바로 15파이분의 1인 거고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2파이 곱하기, 자, 주파수가 60Hz죠. 60 곱하기 여기에 15파이분의 1을 자, 곱해 줍니다. 그러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이것은 8옴이 됩니다. 8옴. 8옴. 그러니까 여기는 8옴이에요. 여기는 자, 8옴이 되는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 밑에 있는 20파이분의 1 이것을 또 유도 리액턴스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 여기는 똑같아요. 2파이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20파이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6옴이 나옵니다. 여기는 6옴이에요. 6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윗단. 자, 윗단에 있는 곳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6 플러스 J8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저항과 요거 인덕터가 있으니까. 자, 아랫단에 있는 임피던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8 플러스 J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유도 리액턴스 값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예, 바꿔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냐? 이제 전류를 이제 구하죠. 전류. 자, 지금 위와 아래쪽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아래쪽에 흐르는 전류가 다르겠죠? 자,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먼저 여기 먼저 구자. I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I1. 자, I1은 자, 전류는 자,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전압. 그런데 여기나 둘 다 몇 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예, 병렬이잖아요. 병렬. 220볼트 동일하게 걸립니다. 220볼트. 자, 그러면 자, 윗단은 자,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고요. 전압은 220볼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뭐 계산기에 이제 솔버 기능도 있지만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분모 분자에다가 요 분모의 켤레식 있죠? 6 마이너스 J8을 곱해줍니다. 여기도 6 마이너스 J8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 자, 이게 얼마 나오냐? 이게 13.2 그리고 마이너스 J 17.6 암페어가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I1이라는 값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 여기 C.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이 인덕터에 걸리는 이제 전압을 이제 구해보자 이거죠. VC. 자, VC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제가 전압을 구할 거예요. 전압을. 그럼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되는 거죠.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전류가 지금 나왔어요. 13.2 마이너스 J 17.6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8옴. 네, 8옴을 곱해주면 돼요. 8. J8이죠. 자, 8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 140.8 플러스 J 150.6이 됩니다. 이렇게.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 아랫단도 똑같아요. 그럼 I2를 구하면 I2는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고요.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8이죠, 8. 여기는 8 플러스 J6이 되고 전압은 그대로 220V입니다. 자,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에 켤레식을 또 곱해주죠. 8 마이너스 J6을 곱해줘요. 8 마이너스 J6을 곱하게 되면 자, 이 값은 17.6 이거랑 반대가 되겠죠. 17.6 그리고 마이너스 J의 13.2 암페어가 돼요. 이렇게. 아래쪽. 요 아래쪽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전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D 지점에 자, 전압을 구해보면 17.6 마이너스 J 13.2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는 얼마예요? 6옴이죠. 6옴. 그래서 J 6만큼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은 79.2 플러스 J 150.6이 됩니다. 150.6 볼트가 돼요. 이렇게. 자,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CD 사이에 전위차를 구하는 거죠. 자, VCD를 구하는 거예요. VCD. 전위차. 차를 구하는 거니까 항상 값은 0 아니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으로 구하면 돼요. VC에서 VD만큼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절대값.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나와도 절대값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VC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J150.6과 J150.6이 이렇게 둘이 지워지겠죠. 상수되겠죠. 뺐으니까. 그러면 B140.8. 140.8에서 79.2만큼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요?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61.6V가 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제가 기준을 잡은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쪽 전압에서 이쪽 전압을 뺀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여기로 잡고 이 전압과 이 전압을 차이를 구해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동일한 값이 나와요. 그때는 여기가 더 어떻겠어요? 더 큰 전압값이 나오겠죠. 이쪽이. 어차피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차는 61.6V 이거 변함없습니다.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61.6V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자,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두 가지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감지기에 대한 건데 이제 부착 높이에 따른 설치 가능한 감지기를 지금 물어본 거죠.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 자,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부착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자, 첫 번째로 연기 감지기 중에 하나죠. 이온화식 1종이 있고요. 그리고 광전식 1종인데 여기는 3가지 답안이 있는 거예요. 광전식 스포트형 1종, 광전식 분리형 1종, 광전식 공기 흡입형 1종. 그렇죠? 여기 2번, 두 번째 답안에는 답이 몇 개 있는 거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각각 분리해서. 그 다음에 연기 복합형, 그리고 불꽃 감지기. 그래서 이 불꽃 감지기는 무조건 쓰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불꽃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불꽃 감지기는 어떤 높이가 되든 간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착 높이 20m 이상의 설치 가능한 감지기 3가지 쓰시오. 자, 부착 높이 20m 이상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불꽃 감지기입니다. 무조건 쓰고 가시는 거예요. 불꽃 감지기.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중 아날로그 방식, 그리고 광전식 공기 흡입형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 해서 3가지 감지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선의 굵기가 균이라고 자, 부하가 송전단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등 부하 분포의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이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 이렇게 송전단에서부터 말단까지 이르는 그러한 거리가 나와 있고요.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전류, 부하 전류를 나타내 준 건데 평등 부하 분포라고 했어요. 평등 부하 분포. 자, 그때 여기서 1번의 문제를 보면 송전단으로부터 거리가 x.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이 송전단이고요. 송전단. 자, 이쪽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말단이 되는 거죠. 말단. 그래서 송전단으로부터 거리 x. 여기죠? 거리 x. x인 점에서의 전류 I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송전단에서의 전류가 I고요. 전류가 I고요. 그리고 이 말단까지의 거리가 L인 거예요. L. 그렇죠? L인 겁니다. 그때 이 송전단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류를 구하라는 거죠. 전류를.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은 단위 길이당 분기 전류를 자, 람다라고 놓을게요. 자, 단위 길이당 분기 전류입니다. 이걸 람다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뭐예요? 단위 길이당 뭐라고요? 분기 전류. 그럼 L분의 I가 되겠죠? 단위 길이당 분기 전류. 자, 이걸 이렇게 람다로 놓은 겁니다. 자, 그때 지금 여기가 0이라고 놓을게요. 0. 거리가. 송전단이 거리가 0부터 어디까지예요? L까지죠? 0부터 L까지. 그런데 X 지점에서의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구하냐? IX는 자, 이거는 적분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인테그럴 어디부터? X부터 L까지. 자, X라고 하는 거는 송전단에서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에서 말단까지의 거리, 그걸 L로 놓은 거죠. X에서 L까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단위 길이당 분기 전류 람다. 이것을 자,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 X에 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적분이 나와서 좀 어려우실 텐데 자, 지금 람다는 단위 길이당 분기 전류라고 했죠? L분의 I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L분의 I가 되겠죠. 람다. 근데 여기서 이걸 대입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 적분을 할 때 지금 X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근데 이 람다는 X에 관한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람다를 적분을 하잖아요. 람다를 적분하면 람다 X가 돼요. 람다 X. 그러니까 이게 이 람다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 일종의 상수. 자, 상수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 아니잖아요. 상수기 때문에 람다에다가 X만 곱해주면 돼요. 적분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람다 X가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부터 어디까지? L까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푸냐? 자, X에서부터 L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람다 곱하기 L에서 뭘 빼주면 돼요? X를 빼주면 됩니다. 이게 적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L을 보세요. X에다가 L을 대입한 값. 그건 람다 L이죠? 빼는 겁니다. X에다가 이 X를 대입한 값. 람다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람다로 묶어주면 L-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람다 곱하기 L-X가 되는 겁니다. 적분을 하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람다에다가 아까 설정해놨던 L분의 I를 넣는 거예요. 자, 요 람다 자리에다가 L분의 I를 넣는 거죠. 여기 이 값을 여기다 집어 넣은 겁니다. 람다 자리에다가. 그런 다음에 요 L을 안으로 집어 넣을게요. L을 안으로 집어 넣으면 I가 되고요. 자, L을 괄호 안에 집어 넣으면 잘 보세요. L분의 L 마이너스 L분의 X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L분의 L은 약분하면 1이죠. 1. 그래서 X 지점에서의 전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I 곱하기 1 마이너스 L분의 X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지금 평등 부하 분포라고 했죠. 평등 부하 분포이기 때문에 이걸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비례식으로. 자, 어떻게 푸냐? 이 거리가 보세요. 말단에서 송전단까지의 거리가 L이잖아요. 자, 거리가 L일 때, 자, 전류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전류가 I인 거잖아요. 자, I라고 놓고요. 그러면 거리가 X일 때는 전류가 IX예요. 거리가 X일 때는 IX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비례식을 풀어보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라고 놓으면 L 곱하기 IX는 I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식을 하나 다시 볼게요. 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가 X고요. 식을 다시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X로 놓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L일 때 전류가 I잖아요. 그러면 L-X일 때가 얼마이냐? 그래서 여기가 X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L-X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L-X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단에서 L일 때가 I고 L-X일 때가 얼마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죠. 이쪽으로 봤을 때. 왜냐면 여기랑 이 부분이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가 서로 뭐 했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이게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가 I가 아니라 X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L-X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L-X. 그러면 IX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IX는 I 곱하기 L로 나눠주면 아까 똑같죠? L분의 L-X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I 곱하기 이거는 1 마이너스 L분의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적분으로 풀어도
이 식이 나오고요. 비례식으로 풀어도 이 식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x 지점에서의 전류는 뭐다? i 곱하기 1 마이너스 L분의 x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번 문항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더 어려워요. 자, 보세요. 2번 문항에서는 전력 손실을 지금 물어봤죠? 전력 손실. 자, 여기도 적분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전선의 단위 길이당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설정해 보죠. 자, r은 자, 단위 길이당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L분의 R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단위 길이당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전력 손실. 자, P 로스. 자, 전력 손실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죠. 자, P 로스입니다. 손실.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이제 적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인테그럴 0부터 어디까지? L까지죠. 말단까지의 거리가 L이니까. 그렇죠? 0부터 L까지. 자,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I 제곱 R이 들어가죠. 우리 전력 손실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죠? P는 I 제곱 R, R분의 V 제곱. 그렇죠? 뭐 VI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I 제곱 R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IX. 요거 IX. 왜냐면 이 거리에 따라서 이 IX가 점점 다 달라지잖아요. IX 값이. 그래서 IX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DX.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IX들을 다 포함된 게 지금 이거예요. IX, DX. 0부터 어디까지? L까지. 그죠? 그리고 단위 길이당 R 값은 L분의 R로 놓은 거고요. 그죠? 자, 이걸 풀어줘야 돼요. 적분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 1번 문항에서 우리 IX 구했죠? 자, IX 아까 얼마였어요? IX는 I 곱하기 1 마이너스 L분의 X였어요. 이것을 요 IX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대입하셔야 돼요. 요 1번에서 구했던 식 있죠? 자, 이걸 대입하면 인테그럴 0에서부터 L까지 자, 집어넣을 겁니다. 자, 제곱이죠? 이걸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I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L분의 X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R, DX가 됩니다. 자, IX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적분이 뭐에 대한 적분이에요? X에 대한 적분이죠? X, 요 거리. 요 X, 떨어진 거리, 요 X에 대한 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X와 관련 없는 상수들은 이 인테그럴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I 제곱이랑 R은 X에 관한 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럼 I 제곱이랑 R은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얘만 남았죠? 이걸 제곱할 거예요. 자, 제곱을 하면 1 마이너스 L분의 2X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L 제곱분의 X 제곱이 되죠. 요거를 제곱한 겁니다. 이 식을. 그리고 D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식을 풀 거예요. I 제곱 R은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 요 안에 있는 적분식 안에 있는 요 P적분 함수를 자, 적분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1이죠? X에 관해 적분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X가 되고요. X. 마이너스. 자, 이것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가 여기 있죠, X. X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X의 1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을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다 L분의 2X의 제곱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1을 더하면 3이죠. 3 나눠준다고요. 그럼 3분의 1에다가 L제곱분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적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0부터 L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I제곱 R이 되고요. 자, 요게 X에다가 L을 대입한 식에서, 값에서 0을 대입한 걸 빼주면 돼요. 그런데 요게 X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요? 0을 대입하면 0, 0, 0이죠.
그렇죠? 0은 대입하나 말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식에다가 L만 대입하시면 돼요. L만. 자, 보세요. 자, 일단 2는 약분 돼버리고요. 자, L만 대입할 거예요. L만. 자, L을 대입해주면 L이죠. L. 마이너스. 자, 여기는 X에다 L을 대입하면은 L분의 L제곱이죠? 약분하면 L이죠. 자, 플러스. 여기 X에다가 L을 대입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L제곱분의 L세제곱이죠. L제곱분의 L세제곱이니까 L이죠. 이렇게. 그러면 L은 지워집니다. 자, 남아있는 건 뭐냐? 남아있는 거, 이거 앞에 거 곱해주시면 돼요. 3분의 1 곱하기 i제곱 곱하기 r에다가 L. 남아있죠? 자, 그런데 앞으로 가서 자, 전선의 단위 길이당 저항을 20R로 놨죠. 그럼 이 식에서 스몰 r과 L을 곱하면 뭐가 돼요? 스몰 r과 L을 곱하면 라지 R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RL 대신에 누굴 집어넣는다고요? 라지 R을 집어넣을 거라고요. 저항.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실 전력은 3분의 1 곱하기 i제곱 R이라는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력 손실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방 설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에요. 전기 기사급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이게 좀 출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출제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분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소방 설비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는 그냥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구나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난구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구 유도 등입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 4가지를 쓰시오.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4가지 사항을 모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장소가 있냐?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옥내로부터 자,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리고 그 부속실의 출입구 여기에 이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출입구 상단에 이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나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직통 계단 또는 직통 계단의 계단실 그리고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도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자,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여기에도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이렇게 해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 4가지 모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이것은 피난구 유도등의 바로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상이에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바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5m 이상이고 출입구에 인접하다고 했으니까 출입구 윗부분에 대부분 출입구 윗부분에 우리 머리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m 이상 그리고 출입구라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